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다 보신 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미 기업 실적 보고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해야 뜨거운 찬반 논란이라고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김영철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9월 16일 오후 4시 13분에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중국은 50년에서 100년 관점으로 기업 운영을 한다. 단기 실적 집착 때 기업 투명성 훼손 감론 을막. 3개월마다 실적 보고를 해야 하는 분기별 보고가 기업들로 하여금 단기 실적에 집착하게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보고 주기를 반기로 늘리게 되면 기업 정보가 불투명해져 투자자들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이익 배당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모양이에요. 반기별 보고 지지 이후 투자 혁신 위축, 단기 이익에만 집착. 기업들의 반기별 보고를 지지하는 이유에는 분기별 보고가 비용 증가, 단기 성과 집착, 투자와 혁신 위축, 투자자의 과잉 반응 등 부작용 양산된다는 점이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상장 기업이 분기별 실적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 주기를 반기별로 바꿀 경우 유럽 여러 국가의 보고 방식과 일치하게 된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분기별 보고 지지 이후 반기별 보고는 기업 투명성 저하, 투자 리스크 가중, 집권 일기에도 언급했지만 현행 유지, 실제 제도 변화에도 시간 소요될 듯.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가볍게 소크라테스 형 같이 부르듯이 그 형, 분기 반기가 핵심이 아니요. 결산이 느려지는 이유는 제조 원가 회계에 있어이다. 분기 보고한다고 비용이 증가한다는데 뭔 비용이 증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골든 회계를 하면 월차 결산도 신속히 할 수 있으므로 월별 실적 보고도 가능하외다. 전산화된 현재 금융자산 현재 가치 평가는 바로바로 나오는 시대 이외다. 원가 회계에서 골든 회계로 변경하라고 대통령이 있을 때 한번 강력하게 지시해야만 하외다라고 제가 홍언을 하고 싶을 정도네요. 일본 기술혁신 세계 12위 UN, 한국이 아시아 1위. 9월 16일 날 교도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네바 공동으로 유엔의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 WIPO는 16일 2025년판 세계 이노베이션 기술혁신 지수를 발표해 일본은 전년보다 하나 순위를 올려 12위가 되었다. 선두는 15년 연속 스위스다. 1위가 스위스랬네요. 한국이 4위로 5위 싱가포르를 제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에 올랐다. 기분 좋은 얘기긴 합니다. 중국은 10위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139개국 지역의 기술혁신 투자와 성과를 약 80개의 지표로 평가, 일본은 특허와 지적재산 등에서 평가가 높았지만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와 지식집합형 일자리 등이 약점으로 꼽혔다. 2위 스웨덴, 3위 미국은 전년에 인상차기와 변화가 없었고 영국은 하나 내려 6위, 독일은 11위를 차지했다. 위포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위포에 따르면 세계 연구개발비는 2024년에 전년 대비 2.9% 증가해
4.4% 증가했던 2023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구개발비들이 투자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 경기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 같네요. 10년 이후로 최저로 25년이나 둔화가 계속된다고 예측했다. 신흥기업 투자도 4.4% 감소해 3년 연속 감소했다라고 보도를 내주고 있네요. 어쨌든 기술혁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1위다. 한국 기업들한테 찬사를 보냅니다. All We Need Is Love. 리사 샤인코프 여사가 이분이 젠나다 LLC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영어로 된 메시지를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친구 스튜디오에게 이 말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그의 말이지만 저도 같은 다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겪어본 걸까요?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을 멈추고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콜라를 사주는 꿈을 꾸던 때 혹은 레논이 우리에게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실제로 시도해본다면 어떨까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다시 의미를 갖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키고 누구도 특히 내면으로부터 깨지지 않도록 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고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징후가 나타나면 두 가지 모두로 맞설 것입니다. 제 다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를 분열시키거나 증오하라고 요구하는 뉴스를 읽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을 말하는 대신 비하하고 소외시키고 욕하는 목소리나 지도자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어느 편이든 말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의 삶을 존중하겠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저는 여전히 이 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믿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단결하면 그 어떤 것도 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오, 분열, 폭력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사랑을 할 때입니다. 비틀즈가 옳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리사 샤인코프 여사는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대화에 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갈등과 대립 해소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윈윈 해결 과연 될까요? 예수도 2000년 동안 사랑하라 얘기했지만 2000년 동안 싸움박질만 한 게 인류 역사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게 참 그러네요. 미국의 요즘 세태에 대해서 지금 암살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이런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샤인코프 여사가 유대인이십니다. 이 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 세종 집무실 속보 내라. 서울경제 9월 16일 12시에 보도했습니다. 세종서 첫 국무회의 주제 5국 3특 적극 추진할 것, 5대 광역시와 세계 특별도를 얘기합니다.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 저도 이런 의견을 많이 했는데 너무 그 정치, 경제, 교육이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정부부터 좀 미국처럼 워싱턴 DC와 뉴욕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답은 예전에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이걸 하겠다는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은 지금 뭐 용산도 있고 청와대도 뭐 글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청와대는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들어간 사람 뒤끝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1순위는 국회의사당 애들부터 좀 멀리 좀 보내라 이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위가 대통령궁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임기 동안에 다 이루어지시길 바래요. 저도 세종시를 가봤습니다만 깔끔하고 아주 좋고 신도시로서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공급 과잉에 장사 없다. SK 매출 10조 중석유화학 거점 정리. 김진원, 김우섭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9월 16일 날 보도했습니다. SK 중석유화학 합작사 지분 전량 판다. 중한석유 보유 지분 35%, 시노팩 등과 매각 협상. 중국발 물량공사의 수익 악화, 3년간 적자 1조 원 넘어. 비주력 자산 처분 석유화학 구조조정 해외로 확산. SK가 손을 떼기로 한 중한석화는 에틸렌 등 연 32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 10조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한중 최대 석유화학 합작 회사다. 비주력 자산 매각에 나선 SK그룹이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심음하는 범용 석유화학 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중한석화 보유 지분 35%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한석화는 2013년 SK지오센트릭 당시 SK종합화학과 시노팩이 총 3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중국 우한에 설립한 합작사다. 설립 당시 여의도 크기 부지에 들어선 중국 최대 석유화학 공장으로 에틸렌 110만 톤 등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연 320만 톤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SK는 AI, 반도체 등 미래에서 한 신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감도인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여의도 면적의 큰 석유화학 공장을 우한에 가지고 있네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지도로 표현해 줬네요. 이런 식으로 한국 지도를 표현하면은 왜 검은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통일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 드리고 싶네요. 미 중앙은행 이사회에 합류한 트럼프의 복심. 김동현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9월 16일 오후 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스티븐 미런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마이런으로 발음하면 그렇습니다. FD 이사 인준. 월가 무명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경제 책사가 됐다. 관세 정책 설계자 중 한 명이다.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 통할까? 지난 8월 에드 드라이나 쿠글러 FD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이사로 그를 지명했고 그는 그 의회 인준 청문회를 등을 통과했다. 마이런 위원장은 1930년대 미국에서 현대적 FED가 구축된 후 중앙은행에 동시에 몸담은 첫 현직 행정부 인사로 꼽힌다.
마이런 위원장이 전임자의 자녀 임기 및 내년 1월 30일까지 FED 이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백악관 직무는 무급휴직 상태로 유지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재정 적자 해소 방안으로 징벌적 관세 부과와 환율 조정을 통한 약달러 유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마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했다. 마이런 위원장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타국의 제조업을 파괴했다는 정치적 관점을 굳혔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다. 결론은 중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관세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안화, 환율, 이런 평가절하 이런 거로 막 밀어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중국 공격수로 나선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일 재무 곤란한데 미 러원유 구매국 고관세 요구에 난색. 고현정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9월 16일 오후 6시 34분에 보도했습니다. 미국 G7 이후에 원유 구매국의 고관세 압박,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는 중국, 인도 저격, 일본 원유 구매만 놓고 고관세는 곤란, 대로 규제 강화 요구에 일본도 검토할 것,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세우자 일본이 난색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가또 가스노브 재무상이 16일 가기 후 기자회견에서 특정한 나라가 러시아 원유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말을 안 들으면은 또 관세 다시 올릴지 모르는데 일본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실현을 위한 대러시아 압력 강화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지 일본으로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러 제재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일 여력이 없는 데다가 자칫 유가 급등이란 위험까지 끌어올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3대 산유국이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 케플러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 335만 배럴 가운데 인도는 170만 배럴을, 중국은 110만 배럴을 인도는 170만 배럴, 중국은 11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인도 간 무역협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기도 한데 EU한테도 러시아 석유 좀 사지 말고 미국 거 사래도 왜 우리 거 안 사는 거야? 근데 러시아는 싸게 주는 모양이에요. 유럽에 전쟁 자금 마련해야 되니까 미국은 또 그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아주 얽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 대전도 그 석탄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그 2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게 중론이고요. 2차 세계대전은 석유 패권 가지고 난 건데 3차 대전도 결국은 일반 원유보다도 그 후로는 LNG,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은 에너지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탱크로 지상작전 개시, 이스라엘 가자시티 점령 시작. 윤정식 기자가 JTBC에서 9월 16일 오후 5시 34분에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작전에 나섰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저녁 이스라엘군이 먼저 가자시티에 대규모 공습을 한 직후 이스라엘 탱크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 가자시티에 대한 공격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 이미 가자 지구의 75%를 장악한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 기드온의 전차 2단계 작전을 시작한 뒤 가자시티 외곽 지역을 장악했다. AP통신은 가자시티의 시파 병원에 시신 12구가 후송됐고 부상자도 90명이 이송됐다. 가자시티 전체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가자시티 주민 25만 명이 안전을 위해 도시를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한 것은 암울한 가자시티에 대한 미래를 상징하는 듯 폭격에 의한 어떤 그 안개같이 먼지들이 있는 상태의 사진을 게재를 해줬네요. 연습 결과 태평양의 적대국들이 새로운 위협을 가져올 때 미국은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랜던이 CNN의 분석 9월 16일 오후 2시 33분입니다. 이번 주 미국, 한국, 일본은 러시아, 중국, 북한 지도자들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동아시아에서 첨단 삼국 항공 및 해군 훈련을 실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남부 제주도 일대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엣지 2025년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미국과 아시아의 두 주요 동맹국 간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정교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현재까지 삼국 방위 협력의 가장 진보된 시범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5일간의 프리덤 엣지 훈련은 미국이 중국 본토를 일본으로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한 주요 미일 양자 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과 동시에 실시한 것이다. 많은 관측청들은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기술의 혜택을 받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은 서울과 워싱턴 간의 경제 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더라도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굳건히 또 간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최대원의 한의우라는 거를 역사학자 성함을 인용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유튜브에서 좀 했는데 그 소개하는 얘기 중에서 한의원의 말이 꽂히는 게 있어서 조금 정리했습니다. 까마귀는 동아시아에서 북방 유목민족에게 신령스러운 새, 해를 상징하는 새이다. 솥대가 있는 곳은 신령스러운 장소이며 취해복권지대이다. 그 솥대의 새도 사실상 원조는 까마귀이다. 제가 솥대를 배운 거는 한국사, 고대사를 공부할 때 고등학교 들어가서 역사 선생한테 배웠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고대사에 저는 꽤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가 언제 흉조로 여겨져 가치로 되었는지는 몰라도
좀 너무 시커멓고 눈도 시커멓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태양과 같이 나타나는 새로 십자가의 원형이기도 한다고 그러죠. 날개를 폈을 때. 최대원이 관통하는 핵심 논리는 조와 합일의 논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를 오봉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 홍문이라고 황금문이라고 골드게이트 홍문을 그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한 의원이 나오는데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약이론을 봅니다. 현 한국 사회를 볼 때 부분 치료가 아닌 전체를 보고 제약을 찾아 해결하는 사고방식은 고대로부터의 전통 사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골드랩 박사가 얘기한 제약이론이라는 것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중에서 제약이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그 제약을 해결하는 것이 제약이론이죠. 그 골드랩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한의적인 사고 방식이라면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뒤에 있는 자료들은 그냥 나중에 완성이 되고 또 템플릿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만은 딜리트 안 시키고 그냥 첨부를 했습니다. 늑대와 개는 당분간 제가 좀 템플릿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종교의 신은 여성 삼신이라는 것도 지금 생각을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고구려 통고 12호분 벽화에 있는 거 언제 한번 저도 정리를 했는데 여기 있는 무사가 칼을 들고 여기에 그 굴복한 군인의 목을 치려는 그런 벽화가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오리연좌를 상징하는 고구려 벽화. 그러니까 옛날 이런 벽화들은 실제 사건도 있지만은 천문을 그림으로 나타낸 로마 벽화에도 이런 유사한 그림이 있는 것을 전에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